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HLB가 리보세라님 캄렐리주마 병용 FDA 승인 보안 착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안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안 서류를 제출을 하겠죠. 완료된 서류를 이제 FDA로 제출을 할 겁니다. 누가? 항서제약이 제출을 할 거예요. 항서제약. 자, 결국에는 이 병용 투약에 대한 어떤 승인 거절 이후에, 승인 실패 이후에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착수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이 보완 착수와 보완 서류 제출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자, 봤을 때는 한 4월 말 정도, 4월 말 정도,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5월 초 정도예요. 자, 일단은 이 5월 초에는요, 여러분들 이 3차 NDA 재신청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시점에 주가가 급격하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포스트 액션 레터를 발송한 가운데 HLB는 보완 가능성을 강조하며 승인 재신청 의지를 밝혔다. 그쵸? 그러니까 요 이제 PAL 요 포스트 액션 레터를 어디에 누구한테 받았어요? FDA한테 받았죠. 그러니까 보안 요청 내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FDA가 여러분들 이 뭐 재신청에 대한 가망성이 없거나 어떤 약물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포스트 액션 레터를 발송을 하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PAL을 보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야, 너네 이 내용으로 다시 조치해서 다시 신청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안티들이 얘기하는, 야, 이거 어차피 중국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쵸? 야, 이거 CMC에 우리가 모르는 진짜 큰 메이저한 이슈가 있을 거야,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안티들의 이야기에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 포스트 액션 레터라는 거는요, FDA가 야, 너네 이거 보완할 내용 되게 간단한데 이것만 조치해서 제출해, 이런 경우에요. 보완할 수 있는 요청을 한 겁니다. 보완 요청을. 물론 메이저한 이슈가 있을 때도 요 PAL이 나가요. 큰 문제가 있을 때도 PAL이 나갑니다. 근데 PAL이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재신청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결국에는 기업이 이거를 받은 기업이 재신청 의사만 있으면 재신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DA에서 너네 재신청하지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재신청에 대한 어떤 그런 여력은 열려있다. 결국엔 HLB는 지금 재신청 의지가 강하죠. 항서제약만 재신청 의지가 강하다면 뭐예요? 재신청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서제약의 지금 회장이 어떤 마인드예요? 이 HLB 그룹 회장이 직접 중국 항서제약을 방문을 했죠. 방문을 해서 슌파오양 이 회장과 직접 면담을 했어요. 근데 면담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적사항은 조속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 항서제약 회장이 얘기한 거예요. 항서제약 회장이 진양곤 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진양곤 회장이 HLB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해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 내용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항서제약 회장한테 들었다고요. 조속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거 큰 문제 아니야. 우리가 PAL 받아봤는데 이거 간단한 문제야. 바로 조치할게. 그래서 지금 보완 단계 착수에 들어간 거예요. 보완을 하겠다. 그러니까 멸균과 살균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멸균 살균은 1차 CRL 때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조치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계속 발생이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HLB가 3차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5월달, 그렇죠? 이제 5월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요, 클래스 1, 클래스 2, 자, C1, 그 다음에 C2 이렇게 나눠져 있죠. 클래스 1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 7월 달에 FDA 허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 1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죠. 왜 높을까요? 자, 우선 지금 이 CMC 한 가지 문제가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1차 CRL을 받았을 때는 얼마 전에 재신청을 했죠. 그렇죠? 재신청했을 때 왜 클래스 2로 진행이 됐냐? 왜 3월 달까지 보는 걸로 됐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예요? 첫 번째, 임상 데이터 값이 바뀌었어요. 이 MOS 값이 바뀌었습니다. MOS. 첫 번째, 요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CMC. 그리고 세 번째는 BIMO. 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실사를 해야 됐고 얘도 실사를 해야 됐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여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가 껴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껴 있는 상태에서 FDA라는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11월 달에 그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일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클래스 2로 진행이 됐지만 이번에는 클래스 1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왜? 이 중에서 임상 데이터가 바뀐 거 없죠. 그리고 요거 비모 실사 없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미 당선됐죠. FDA나 이런 조직들은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만 만지고 있는데 관세랑 FDA는 크게 연관성은 없죠. 크게. 물론 뭐 이 제약에 대한 어떤 관세를 때렸을 때 중국과 계속 트러블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거에 대한 영향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MC 실사만 놓고 봤을 때는 클래스 2보다는 이 클래스 1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는 추측으로 분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월 달에 이 FDA 허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 HLB 그룹이 지금 뭐 M&A 전략 주목, 다중 엔진 체계 뭐 갖췄다. 자,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 HLB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외형 확장. 자, 이거를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이 외형 확장을 많이 했을 때 잘된 기업이 많이 없었어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 신약으로 어떻게든 간에 글로벌 수출망을 뚫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주가가 한번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나마 우리나라 제약사 탄탄한 이유가 뭡니까? 삼바도 마찬가지고요. 공급망을 뚫어냈기 때문이요. 그죠? 글로벌 공급망. HLB가 진짜 막 뭐 빅파마 기업이 되고 이렇게 뭐 외형 확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형 확장.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좀 단단하고 튼튼한 기업이 되고 진짜 빅파마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약이 결국 글로벌 수출망을 뚫어내야 돼요. 신약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뭐 M&A 이거 자꾸 이거를 지금 뭐 기사로 이렇게 띄우는데 저는 인수합병 당장은 그렇게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M&A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물론 이게 신약이 허가가 나고 그렇죠? 기업이 이제 잘 돼가는 과정에서 문어발식으로 계열사가 많으면 좋아요. 왜 좋냐? HLB 지주사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고 밑에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계열사가 많으면요. 이 중에 뭔가 하나가 삐걱거려도 나머지 기업들이 매출로 받쳐주게 되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버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중엔진 체계 그렇죠? 이런 체계가 빅파마 기업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HLB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외형 확장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HLB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외형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HLB를 믿고 지지해주는 주주들을 더 신경을 써줘야 되고 주주들을 신경 쓴다는 건 뭐예요? 지금 주주들이 뭘 믿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HLB를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Why? 우리 주주들이 기업에 투자해주고 진양권 회장은 감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진양권 회장이 주주총회 때 몇 년 차 주주세요? 이 질문을 주주들에게 사과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몇 년 차가 뭐가 중요해요? 1일이 됐건 2일이 됐건 투자하면은 HLB 주주 아닙니까? 10년이 된 사람은 우대해주고 1년이 된 사람은 우대 안 해줘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 질문 자체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10년차 주주는 질문을 해도 되고 1년차 주주는 뭐 주주총회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질문조차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양권 회장이 제대로 사과를 하셔야 돼요. 주주들한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문제가 뭐냐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기업이 갑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뭐 가부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 기업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투자자. 주주가 있어야 기업이 있는 거예요. 기업이 있어서 주주가 있는 게 아니라 주주가 있어야 상장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집에서 뭐 투자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을 믿고 투자한 건데 이 기업을 뭘 믿고 투자했냐고요. 리보세라님 믿고 투자했잖아요. 리보세라님. 그죠? 그러면 HLB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물론 여기에도 집중 뭐 하고 있지만 올인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HLB가 지금 요 리보세라님이에요. 리보세라님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올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M&A에 계속 목숨 걸고 지금도 충분해요. 계속 뭐 M&A 하고 인수합병 하고 뭐 지금 여기에 집중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리보세라님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HLB한테 바라는 점입니다. 이게. 주주들에게 정말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이 리보세라님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돼요. HLB가 자신을 하고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든 간에 더 이상 얘기하는 건 핑계예요. 아, 우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뭐 항서제약이 뭐 중국 회사가 그러면 그거는 뭐 주주가 시켰습니까? HLB가 선택한 거잖아요. 항서제약이랑 병용투약하는 거는. 그거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핑계라고요. 더 이상은 3차 때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3차 때 성공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주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주주들이 언제까지 참아주겠어요. 지금 HLB 믿고 가지만 3차까지 계속 똑같은 CMC 문제로 안 된다. 이거는 의심이 되는 거죠. 뭐 이거 진짜 CMC 문제 맞아? HLB한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우리 주주분들의 마음에서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분석들을 해 나갈 거예요. 해 나갈 거고 우리 주주분들도 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두각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방산주, 자, 이쪽에 조금 시선이 많이 쏠려 있어서 이런 거는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이 AI 쪽으로도 트럼프가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발굴한 히든 종목이 앞으로 최소 7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요 히든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중장기 플랜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일부 제가 공개를 해볼 건데요. 자, 최소 7배 이상 바라보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재료의 핵심 포인트는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챗GPT의 샘 울트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까지 앞으로 추진하게 될 AI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718조, 거의 720조 원에 달하는 초특급 대형 프로젝트로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컴퓨터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 강력한 챗 GPT랑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도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최적 파트너로 부상했다. 그리고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속도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호재 소식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부지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지어진다? 바로 텍사스. 자, 텍사스에 지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예시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여기 강남역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종합운동장역,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만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완성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분야에 투자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바로 뭐다? 보안 분야다. 보안.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요. 자, 올해는 AI에게 정의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5년에는 메타 AI가 10억 명 이상의 선두 어시던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맨허튼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텍사스가, 자, 여기에요. 이거예요.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정도. 이 보라색으로 칠한데, 이 규모가 바로 이 규모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20조 정도, 그렇죠? 자, 720조 정도의 스타게이트 이끄는 오픈 AI 첫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AI 칩 40만 개 투입이 예정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가 AI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리스크예요. 보안 리스크. 이 보안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딥시크를 전 세계에서 중지한 이유도 이제 그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문제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이 현재 이 보안 쪽으로 미국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샘 울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관심 있게 지켜봤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여러 빅테크와의 협업 소식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으로 세력들이 지금 저점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폭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이때와 같은 시기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전고점까지는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의 바닥 매집이 작업이 끝나가고 있고요. 대량의 거래량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고, 재료의 비전이 포착이 되었고요. 아직 풀리지 않는 미공개 정보까지, 이거는 기회를 잡아가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풀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주도주였던 뭐 유한양행,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 그렇죠?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어렵게 찾은 이 종목을 그냥 드리지는 않겠죠.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에 해당 번호 010-6344-5857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이 해당 종목의 정보 공유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살표 제가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를 사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검색기 보이시나요? 스윙 단타 검색기 보이시죠? 자, 이 검색기가 당일 이렇게 종목을 쭉쭉쭉 뽑아주는데, 우리는 이 종목들로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쭉쭉쭉 이렇게 볼 건데,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코나아이라는 종목, 그렇죠? 보이시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당일 일본 캔들의 요 매수 신호, 즉 화살표가 나왔냐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오늘만 해도 53, 거의 50개 넘는 종목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다 요걸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꿈비라는 종목 보세요. 오늘 얘도 상한가 갔는데, 자, 일봉 차트에 화살표 나왔나요? 여기에? 안 나왔죠.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버려주시면 돼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화살표가 나와준 종목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체크가 됐다, 나왔다 라고 하면은 분봉으로 들어가서 3분봉으로 찍어주고, 이 3분봉으로 찍는 이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 플러스 요 신호 수식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신호 수식이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것뿐만 아니고, 자 보세요.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와준단 말이에요. 쭉쭉쭉.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요. 아니네요. IB 김영이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B 김영이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신호가 몇 개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6개가 나왔는데 이 매수 신호의 화살표 의미가 뭐냐?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첫 번째에 못 들어갔어, 놓쳤어. 그러면 두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뭐 세 번째에 놓쳤어. 그러면 이때 들어가도 되고. 이거는 진입 구간의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놓쳤다라고 하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앞에 신호를 다 놓쳤어. 그렇죠? 요 구간에 신호를 다 놓쳐서 요때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요때 들어갔어. 요때가 몇 시 몇 분이에요? 오후 1시 12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때 들어갔으면 몇 프로의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었냐? 자, 23.55%예요, 여러분들. 한 종목만 가지고, 이 검색기를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에 23%를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때도 신호를 놓쳤어. 내가 요때 들어갔어. 그럼 몇 프로예요? 18%예요. 엄청난 수익률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검색기를 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익절이다. 요 익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에서 20%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내가 요때 들어가면 23%, 요때 들어가면 18%야. 근데 얘 요때 들어갔을 때 23%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훨씬 더 넘어섰죠. 3%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보시면 제가 10%에서 2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요때쯤, 네, 요때쯤 하면 되네요. 거의 한 16%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 그냥 16% 먹고 나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만 50개가 넘는데 이 한 종목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5%씩 지금 50개 중에 그냥 10%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은 50개에 10%면은 10개예요. 10종목에 15%면 몇 프로예요? 150%예요. 150% 여러분들. 전혀 욕심을 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절 구간이 가장 중요한데, 익절 구간은 10%에서 20% 구간 진입하면 무조건 하셔라. 욕심 부리지 말고. 괜히 욕심 부렸다가 여기까지 갔어. 진짜 욕심 부려서 내가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진입 구간 잘 들어가 놓고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1%도 여러분들 손실이에요. 이것도 리스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익절 구간을 10%에서 20%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 사이에서만 익절을 하시면 충분히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검색기를 쓰실 때 이 신호 수식이랑 같이 쓰면은 이런 점들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전부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거 신호만 받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신호가 나올 때 알림이 안 떠요. 알림이 안 뜬다라는 거는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 뭐 회사를 다니시든 어쨌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차트를 계속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9시부터 9시 15분. 딱 이때만 집중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강력 매수 신호 수식 있죠. 요 신호 수식. 이게 9시에서 9시 15분. 요 15분간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9시에서 9시 15분. 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15분도 볼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5분조차도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건요,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분은.
그래서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15분만 집중을 해주시고, 나는 뭐 시간적 여유가 많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 없겠죠. 그렇죠? 계속 차트를 보고 계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검색기랑 신호수식 요거 두 개는 그냥 배포를 해드려요.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받아가시는 방법은 자 똑같아요. 상단에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010-6344-5857 요거 제 번호 저장을 해두시고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와 신호수식 그쵸? 요거 두 개랑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이 종목이었죠. 그쵸? 지금 현재 이 세력들이 저점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 요거까지 전부 다 세 가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6344-5857 제 번호 저장해두시고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은 요 세 가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다 받아서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